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소문. 오늘은 그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SBS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입수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보면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예술가와 극단, 또 언론사는 물론이고 지원 자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인적사항, 또 뭐가 문제여서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최우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BS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문건입니다. 교수나 시인, 안무가 등 예술계 인사 48명과 영화사나 극단 등 43개 단체 등 91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명단 옆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로 보이는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과 공동으로 책을 내는 등 조금이라도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의견을 표현한 행위도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시위를 지지한다거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문체부 산하 정부위원회나 문체부 사업을 심사하는 외부 위원들에 대한 별도의 블랙리스트도 작성됐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교수 등 모두 14명이 용산 참사 해결이나 이명박 정부 규탄과 관련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렸습니다. 내가 전에는 뭐 이런저런 정부기관에서 뭘 부르고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건 이제 다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게 모르게 좀 관련이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한 적은 있어요. 이 밖에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 언론사 7곳은 좌파 성향으로 분류됐습니다. 문학의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단체들은 실제로 예산 삭감 같은 불이익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돈줄을 쥐어서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은 셈입니다. 역시 특별취재팀의 박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기가 남영동입니까?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남영동 1985입니다. 고 김근태 민주당 의원이 민주화 운동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22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배급한 회사는 중소업체인 N9 필름. 주로 외국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곳인데 이 영화 배급사라는 이유로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남영동 158호가 그렇다고 불온한 영화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대로의 사실을 갖다가 그린 영화인데 예. 기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참 보면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 회사는 2013년 문체부 예산에서 3,4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그 이후 단 한 푼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사찰이잖아요. 영화 한 편 한 편에 대한 사찰했다는 명백한 네. 증거 아닙니까? 편가르게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적 작곡가 고 윤희상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는 윤희상 평화재단도 2013년 9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지원이 끊겼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미묘하다고 그렇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체부의 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 대다수가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한국연극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임영웅 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 산울림, 비판적 지성의 산실 창작과 비평 등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예산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나랏돈을 볼모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 시도를 오늘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SBS가 입수한 블랙리스트에는 믿기 어려운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고은 시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말이 이 민족 시인의 이름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취재팀 최우철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SBS가 입수한 문체부 블랙리스트에는 한국 시문단의 거목인 고은 시인도 들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문재인 지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3년 시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시인은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대학의 명예 펠로우로 선정됐습니다.
문체부에서 이 대학 초청 국제 문인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그 액수를 적어 놓은 겁니다. 고은 시인은 서슬퍼렇던 독재와 군사 정권에서도 온몸으로 항거한 민주화 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으로 2년 전에는 세월호 추모 시집에도 참여했습니다. 해마다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를 만큼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내 연대기 속에서 나의 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거는 기적이나 다름없는 행운이 아닌가. 첫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한국 문단의 염원 뒤에서 정부가 정치 성향에 맞지 않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겁니다. 이번에 SBS가 입수한 블랙리스트는 나랏돈 지원과 관련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명단으로 전체 블랙리스트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걸로 보입니다. SBS 최우찬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고은 시인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평소에 언론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는 분인데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구역질 나는 정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특별 취재팀 박수진 기자입니다. 시인의 첫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어서요. 아, 그래요? 영광이네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적 없다며 시인의 자존심으로 답했습니다. 대선 주보 따위나 늘 지지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시인은 듣기 싫어서 나는 그걸 안 합니다. 시인의 위험을 위해서 나는 안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박정희 때, 유신 때부터 있었던 반체제 또 전두환 때도 반하고 늘 반대하니까 상수적으로 넣나 봐요. 예술인의 성향까지 검증하고 편을 가르는 정부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참 구역질 나는 정부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건 정말 아주 천박한 야만이죠. 참 바보예요. 무슨 여가 있으면 야가 있는 거고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성을 모르는 그 무지에서 나온 것 같아.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 번도 국민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 국민이 돼봐야 돼요. 정신 속 의식 속에 국민, 시민이라는 이 인간의 기초체의 어떤 의식이 없어요. 그런 엉터리들이 다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시인은 대통령 탄핵안을 이끌어낸 국민의 참여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동력으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모든 걸 이쪽이나 저쪽이 다 함께 다 타파주는 그런 혁명이 이제 일어나야죠. 이게 이번에 시민혁명일 겁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최우철 기자,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은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았다. 이게 실제 피해 입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증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그런 불이익을 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어떤 증언이나 입증할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거를 입수를 했습니다. 네. 이 블랙리스트에는 대표적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예술 감독을 맡은 이 법인과 극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찬조 연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감독의 작품을 올린 극단은 예산 지원이 지난해에는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감독에 대한 또 다른 지원 사업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을 주지 말라고 윗선에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을 저희가 민주당 도종환 의원실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택 선생 같은 분, 대선 때 그 때문에 그런지 저런지는 모르지만 심사에서 탈락될 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런 분이 또 빠졌다. 참 이거 골치 아프다. 이 얘기는 들었죠. 이게 이제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말입니다. 네. 이윤택 씨는 대선 때 이력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원 담당 직원에게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제까지 좀 여러 개 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일부 보도에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그 문화계 인사가 많게는 9,0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네, 이런 이제까지 보도에 나온 블랙리스트하고 우리 SBS가 입수한 블랙리스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성향이나 발언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예산을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줄지 네. 이런 데 이제 사용된 문건 블랙리스트인 겁니다. 우리 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는 여기에 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블랙리스트는 문체부의 예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이런 활동을 했다면 블랙리스트 인사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배우 송강호, 김혜수 씨 등 예. 이런 유명인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서 출연 중단 외압 등 이런 걸 행사하려고 준비를 했다면 네. 별도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증거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전해드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와대가 주도해서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입니다. 특별취재팀 박민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2014년과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입니다. 지원사업별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중간에 정무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59건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인과 달리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된 겁니다. 정무리스트에는 창작과 비평 등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이 적혔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고은 시인도 이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자기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도 하나도 없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 바보예요. 정무리스트라는 제목 옆에는 2015년 4월 13일이라는 작성일과 함께 중요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무수석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입니다.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몇 차례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문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특검에서 제가 밝힐게요. 특검에서 저한테 물어볼 게 다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다른 문건에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추가로 통보해 정부 지원 사업 심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일부 블랙리스트 단체들에는 청와대의 양해를 얻어 정부 지원을 해줬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문체부 문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렇게 청와대가 주도해서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관리할지 관리 지침까지 만든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수시로 관리대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특별취재팀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BS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문건입니다. 제목 위에 대회비라고 표시돼 있고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5월입니다. 이른바 정치적 편향 단체나 인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하고 이런 단체엔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을 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받던 지원도 차단해야 한다며 강경한 방침이 적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를 나라 돈으로 통제하려고 일종의 관리 지침을 만든 겁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해당 단체나 인물이 9,474건으로 돼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김혜수, 영화감독 박찬욱, 시인 강은교 씨 등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과 예술계 인사 1,348명, 대선 후보 문재인과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을 지지한 8,125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이후 블랙리스트는 사회적인 이슈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상이나 경력을 검증해 명단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문서에는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내려보내 사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이 추가되면서 최종 블랙리스트 규모는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이렇게 집요한 관리 지침에 따라서 2014년 6월부터 1년간 300명이 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공모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늘진 면을 따뜻한 시각으로 풀어내온 정호승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의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별취재팀 박수진 기자입니다. 문체부가 작성한 2014년 문화예술위 책임심의위원 검토 명단입니다. 여기에도 블랙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책임심의위원 후보들의 이름과 함께 어떤 결격 사유들이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 사회의 그늘진 면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정호승 시인의 이름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의하고 국정원 국기문란 비판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을 신청한 예술인 959명 가운데 118명이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찬조 연설을 했던 유명 연출가 이윤택 감독, 동백림 사건으로 옥살이한 이응노 화백을 추모하는 재단과 미술관 대표 이지호 씨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영국의 세계적 문학상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도 문학 분야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윤택 선생 같은 분, 대선 때 그 때문에 그런지 저런지는 모르지만 심사에서 탈락될 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런 분이 또 빠졌다. 참 이거 골치 아프다. 이 얘기는 들었죠. 이렇게 2014년 6월부터 1년간 329명의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가 정부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자, 최우철 기자, 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 관리 대장 추측컨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됐을 텐데 이거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네. 직접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직 관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제보자는 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을 꼭 밝혀달라면서 이 문건들을 건네고 관련 사실들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광범위한 블랙리스트의 존재, 이제 사실상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확인된 셈인데 아까 리포트를 보니까 리스트에 나올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어떤 뜻입니까? 이 예술계에는 새로운 샛별들이 항상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 등장하는 소설가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네. 이 소설가가 이제 창작 예산이나 그리고 작가 교류 프로그램 예산 이런 것들을 지원한단 말이죠. 네. 그 경우를 보면 문체부 혹은 청와대가 이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 소설가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정당 활동은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거를 뒤지게 됩니다. 네. 심지어 SNS도 살펴본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트위터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보도한 관리 지침이 작성된 게 이제 작년 5월인데요. 저희가 오늘 보도에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올해 2월에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관리 대장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2016년 2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 적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후속 보도를 통해서 계속 밝히도록 하겠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진 지난 9월까지 만약에 이런 행태가 계속 되어 왔다면 계속 업데이트가 됐을 것이고 블랙리스트 인사가 10,000명은 좋게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0,000명이라는 게 지금까지 한 9천 몇 명에서 몇 명 더 있을 거다가 아니고 10,000명은 쉽게 넘을 거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정부의 문화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나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이 바닥났습니다. 9,000명이 넘는 리스트였으니까 그럴 만도 했겠죠. 결국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경우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미운 사람 떡 안 주려고 떡시루를 엎어버린 셈입니다. 특별취재팀 박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BS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공연장을 운영하는 예술단체에 나랏돈을 지원하는데 연극 분야에서 선정된 극단들이 대부분 특이사항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2014년 지원 대상에 선정된 극단 10곳 가운데 7곳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며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극단 7곳은 김민기 대표가 이끄는 학전, 임영웅 대표의 산울림, 연우무대, 연희단 거리패, 이루, 좋은 컴퍼니, 떼아뜨르 고도입니다. 이들 블랙리스트 극단의 불이익을 주려면 지원 대상에서 빼야 하는데 그러면 지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극단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결국 정부는 올해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공연 예술계를 통제하려고 문화적 토양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를 없앤 겁니다. 그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는 사실 타격은 크기는 하죠. 공간을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사실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우수 문예지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원금 총액이 2014년 10억 원에서 지난해 3억 원으로 깎이더니 올해는 폐지됐습니다. 작가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주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도 올해부터 축소됐습니다. 문체부 대외비 문건에는 편향단체에 대한 관행적 지원을 차단한 조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가들의 원고료로 쓰일 돈까지 끊어버린 겁니다. 겉으로 문화 융성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민낯은 문화 생태계의 말살이었습니다. SBS 박민호입니다. 네, 특별 취재팀 최우철 기자와 함께 이 대외비 문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최우철 기자, 이 대외비 문건에서도 나왔지만 뭐 문제가 되는 블랙리스트 인사들 다 배제하고 나니까 지원할 인사 자체가 없어졌다.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 건데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은 뭐 문체부 사람들도 야 이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건에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아예 대놓고 적어놨습니다. 네. 이 지원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블랙리스트가 계속 내려오니까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네. 보면은 개인이나 단체가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하가 걸리고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심사가 늦어지고 사업 추진이 힘들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예술단체들이 반발이 쌓이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도 또 파악을 해놨습니다. 네. 또 문학과 연극 분야는 특이사항, 즉 블랙리스트가 증가해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아예 폐지, 축소 이런 무책임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9천 명이 넘어가고 뭐 10,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을 거고 뭔가 또 어느 정도는 좀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불이익을 다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서 불이익을 준다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문체부 공무원들도 분명히 인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일부 사업은 양해 조치, 그러니까 청와대가 양해를 해주면 이걸 받아서 불이익을 주려다가 안 줬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 문건에는 이렇게 슬쩍 이런 양해 조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술 현장의 편향 의심을 불식시키고 문제 제기할 명분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특정 단체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불이익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킨다는 이런 교묘한 전략이 적혀 있는 겁니다. 네. 이 강경과 유화책을 구사하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계속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부 블랙리스트 있다고 해서 불이익 줬다가는 문제가 될 거고 문제가 되면 블랙리스트라는 문제가 공개될 거고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줄 사람 좀 주고 뭐 배제할 사람 배제하고 이런 전략을 쓴 거구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에서 자금 지원 방식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돈줄까지 통제하려는 교묘한 전략을 짠 겁니다. 계속해서 박수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별로 특색 있는 문화사업에 한 해 17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이 모두 문예진흥기금에서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사업 운영의 재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즉 예산으로 바꿔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작성된 문체부 대외비 문건입니다. 지역 편향 단체, 즉 블랙리스트에 대한 관행적 공적 자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지역 특별회계로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의 자율성 부여라는 명분이 있다. 즉 그렇게 포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에 돈줄을 죄는 교묘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논의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자금 지원 방식을 바꾸면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개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해왔습니다. 전체 파이가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예술 창작 지원이 위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예술인 지원 방식 변경의 진실을 철저히 숨기면서 블랙리스트 관리 전략을 추진해 끝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문화지원 사업을 심사하는 민간 전문가들을 선정할 때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문화 통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특별 취재팀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과 2015년도분 654명의 이름이 적힌 문학의 블랙리스트입니다. 첫 장에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19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책임심의위원 후보 가운데 뽑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문학평론가 황현산 교수와 정급별 시인 등 9명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나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색채가 없는 서정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정호승 시인은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좌를 했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작곡가 류영선 씨는 고 문익환 목사의 헌정 앨범에 참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최종 선정된 심의위원 명단을 입수해 대조해봤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19명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데요. 무슨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배제한다. 이것은 정말 막가는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책임심의위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문화사업에서 지원 대상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민간 심사위원들입니다. 지원금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전문가 선정에서도 블랙리스트가 결정적 기준이 된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예술인이나 단체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사업심사위원부터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운 걸로 분석됩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외비 문건의 내용입니다. 연극 분야 지원 사업에서 특이사항, 즉 블랙리스트에 있는 한 건은 배제 불발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제 불발이 뭐냐면은 블랙리스트에 있는 작품 한 점을 탈락을 시켜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반발해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검증을 거쳐서 심사단을 꾸렸지만 결과는 꼭 정부 뜻대로 다 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 심사 결과도 무시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특별취재팀 박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무대에 오른 연극 개구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된 작품입니다. 연출가 박근영 씨는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2년 뒤인 2015년 다른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로 정부의 우수작품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해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토대가 있죠. 그 개구리 얘기하시는 대통령의 아버지를 직접 거론한 무대 때문에 특수하게 들립니다 저쪽이라는 표현을 쓰며 윗선의 개입을 시사합니다. 저쪽에서는 표현하는 다 인정하는데 지금까지 지원할 필요 있나?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건 80년대나 있던 일이 2015년도에 또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아마 단순한 문제를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심사 결과가 번복되지 않자 예술위원회 직원들은 직접 연출가 박 씨를 찾아가 포기를 종용하고 끝내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끊으려고 심사 제도를 허물어버린 겁니다. 블랙리스트 통제 시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자 정부는 사업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심사 제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